고지혈증이라고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안 가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경우거든요. 고지혈증이 많아지게 되면 세포 안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이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으로서 중요한 거는 가 중요하고,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는 게 좋죠.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지방이에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높아지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많이 먹어서 오는 거잖아요. 과식. 근데 과식이 아닌데도 오는 경우는 빨리 먹는 거예요. 속식. 그 다음에 조화롭게 먹어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써버려야 되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탄수화물은요, 남으면은 다 중성지방으로 바꿔요. 중성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먹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먹어서 중성지방이 되는 게 많아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많잖아요. 영양소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고지혈증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혈액이 끈끈해지죠.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또 내강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혈관하고 관련된 질환,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많을 거고요. 고지혈증이 많아지게 되면 세포 안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염증으로 인한 질환들이 이제 암을 악화시키는 역할도 하거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200이 넘어가면은 암에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하거든요. 고지혈증은 모든 만성 질환의 영향을 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고지혈증이라고 단순한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경각심을 많이 안 가져요.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무서운 경우거든요.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고지혈증은 너무 높은 것만 말하잖아요. 또 너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너무 낮아져요. 고지혈증 치료하다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검사를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풀면은 먹고, 그렇지 않으면은 중단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떨어질 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각성 호르몬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기력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지혈증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치료하면서 사용하는 약들로 인해서 너무 떨어지는 거, 이것도 좋은 거는 아닙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뭘 먹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부 기름진 거잖아요. 항상 먹는 게 양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지방을 녹이는 이런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 십자가 식물이 도움이 되고요. 가게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면은 껍질 다 벗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거 다 버리는 거래요. 실제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양파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에요. 그럼 맨 바깥에 있는 껍질, 이걸 버리면 안 돼요. 모아뒀다가 차를 만들면 좋아요. 물에다가 끓여가지고 양파의 맛도 나고 케르세친, 이 성분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진짜 효과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케르세친하고 레스베라트롤하고 비세친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특히 암의 줄기세포로 넘어가는 걸 차단해요. 암 환자들은 양파를 제가 많이 먹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케르세친 그 성분 때문에 그런데, 신생혈관을 만들지를 못하게 막아줘요. 암은 안 좋은 게, 크면은 혈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양 공급을 못 받아요. 스스로 혈관을 만들어가요. 이걸 신생혈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치료에 중요하거든요. 케르세친이 그런 역할을 하죠. 녹차가 가지고 있는 혈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GCG, 큰 역할을 해요. 그 혈관에도 이런 영향을 주지만 EGCG도 마찬가지로 암 치료하는 데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가 녹차를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예민한 사람들 가슴이 벌떡벌떡 하기 때문에 저는 녹차를 가능한 한 연하게 해서 물 대용으로 마시는 부분도 권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도 녹차가 아주 좋아요. 이 안에 그 태아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직접적으로 암을 죽이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보조적으로 그 사람의 컨디션을 올려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이런 부분들도 암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녹차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음식이면서 영양소라고 생각을 하죠. 오메가3는 항혈전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혈소판이 엉겨 붙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출혈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수술을 한다거나 혈소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사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만큼 혈관 안에 있는 끈끈하게 찌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는 것은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혈관 벽에 있는 세포들이 막을 구성하는 게 이 오메가3가 해요. 건강한 세포막을 구성이 됐을 때는 고지혈증, 이런 찌꺼기들이 거기에 붙지를 못하거든요. 가장 좋은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오메가3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을수록 염증이 적어요. 세포에 염증이 일으키는 병들이 만성 대사성 질환들이거든요. 암도 마찬가지고 당뇨, 고혈압, 자가면역 질환,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혈관 외에도 만성 질환에 있어서는 오메가3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영양소이고 건강 보조식물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혈관 건강 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일석이조 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먹는 게 좋죠. 어디서 얻을 것인가에서는 생선류죠. 등푸른 생선, 푸른색이 있는 데가 그 안에 지방이 많거든요. 이 지방이 오메가3죠. 사실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동물성 오메가3는 권하지 않아요. 식물성 오메가3, 들깨라든지 아니면 아마씨, 또 햄프시드 이런 데서 얻는 식물성 오메가3, PEO라고 해서 DHA나 EPA 같은 게 적은 그런 오메가3거든요. 동물성은 DHA하고 EPA가 많아요. 근데 DHA하고 EPA는 뇌암이나 뇌전이암에는 도움이 되는데 다른 일반 암에서는 동물성 오메가3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오메가3가 필요할지는 질과 질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죠. 영양제로서 우리가 오메가3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동물성, 식물성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그 다음에 오메가3를 먹을 때 지용성이잖아요. 지용성은 식후에 먹는 게 좋아요. 식전에 먹는 것보다는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먹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이빨을 뽑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항암을 하는데 혈소판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야 되는 거고, 고지혈증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오메가3라고 돼 있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은 중성지방 많이 못 만들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비타민 B예요. 그래서 비타민 B를 오메가3하고 같이 먹고 거기에 코큐텐을 같이 넣어주면은 미토콘드리아를 돌리게 돼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잘 돌아가면 고지혈증 약이 우리 몸에서 고지혈증을 떨치지만 코큐텐을 만드는 이 과정을 차단시켜버려요.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먹게 되면 코큐텐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코큐텐을 같이 복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하고 관련해서는 오메가3, 비타민 B, 비콤, 코큐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식사 습관으로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적게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간식을 먹는 게 안 좋고요. 탄수화물을 편중해서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가 많은 고구마 같은 경우 탄수화물이지만 안에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눌린이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덜하죠.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해요. 빨리 먹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높아지는 순간에 남기 때문에 중성지방으로 넘어가요. 근데 천천히 먹다 보면 혈중 농도도 빨리 올라가질 않아서 중성지방이 만들어지는 일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하는 게 식사하고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거꾸로 식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소나 과일을 먼저 먹고, 특히 이 과일에서는 당도가 높은 과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도가 낮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뭐 키위 같은 거, 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먹게 되면 위에다가 먼저 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못 들어가요. 칼로리 많은 영양분 있는 밥이라든지 벌써 배가 불러버리기 때문에 많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고지혈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생으로 먹으면은 익혀서 먹는 것보다는 몸 안에서 분해되는 게 적어요. 많은 부분이 대변으로 빠져나가게끔 유도할 수 있잖아요. 생으로 먹는 게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갈아서 하거나 잘게 썰어서 먹는 것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그 부분이 중요하고, 식초 같은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효과 중에 하나가 당도를 낮출 수 있다고 그래요. 식초는 산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알칼리로 바뀌어요. 이 자체가 당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또 같이 갖고 있거든요. 먹는 방법으로서 볼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있어서 창고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에 다 들어가거든요. 나쁜 게 있으면 나중에는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이 다 같이 오는 거잖아요. 고지혈증이 왔거나 중성지방이 많거나 당이 높아지거나 했을 때 주로 내장 지방에다 저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지방들은 특히 이제 엉덩이에 있는 지방 같은 경우는 노란색의 지방이라고 그래요. 지방이 모든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방은 아주 좋아요.
여성들이 엉덩이에 있는 이 지방을 언제 쓰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기를 가졌을 때. 몸 밖에 있는 지방은 유해하지를 않다는 거죠. 근데 내장 지방은 찌꺼기라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 나중에는 간 경화로 넘어가고 그게 암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장 주변에 있는 것은 찌꺼기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장 폐색이라든지 장 혈액 순환도 차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좋죠. 빼내려면은 방법은 가장 좋은 건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한 운동은 달라요.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게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고, 제일 많이 에너지를 쓰는 게 허벅지랬잖아요. 허벅지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면 내장 지방을 많이 빼가죠. 특히 이런 하체를 강화시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내장 지방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좋은 방법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족욕은 도움이 되죠. 발을 따뜻한 물에다가 담그는 거잖아요. 사실 족욕하고 있으면 위에까지 이렇게 따뜻해지고 땀이 쫙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면역이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을 확장시켜 주잖아요. 고혈압 같은 경우에 혈압을 떨쳐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혈액 순환을 시키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가 있고, 레몬이나 모과라든지 뿌려 가지고 해놨을 때는 거기서 나는 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족욕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뿐이 아니고 심혈관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